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원희룡 후보의 경우에는 단일화에 대해서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뭐 시작도 안 했는데 불쾌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희룡 나경원 단일화 얘기가 나옵니다. 될까요? 아니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결국 결선 투표제가 있기 때문에 네, 끝까지 간다. 그렇죠. 최근에 이제 미묘한 변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원희룡 후보가 나경원 후보한테 계속 단일화하자 그랬잖아요. 네, 나경원 후보는 네. 안 한다 이러다가 예. 사실은 정치는 여론이 깡패라고 지지율이 깡패라고 네. 여론조사 최근에 보면은 나경원 후보가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경원 후보가 아니 나랑 단일화하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나로 단일화해야 된다 이런 건데. 원희룡 후보는 그 전에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네. 못한다는 말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긴 한데 결국은 인위적인 단일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갤럽 조사에 따라 한국 갤럽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죠. 한동훈 후보 지지율 36, 나경원 17, 원희룡 10, 윤상현 7. 뭐 이런 정도 수준인 것 같고. 근데 셋이 합쳐도 한동훈 못 이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대한으로 가는 더 공고해졌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문자가 나오면서 오히려 어대한 분위기는 더 공고해졌고 더 세졌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일화 얘기가 나와서 원희룡 후보는 단일화에 이제 상대방으로 지위가 많이 좀 격화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조직에 도움도 받고 소위 말하는 유심 마케팅 제일 열심히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모든 기회들을 다 혼자 못 살려버리면서 지금 3등으로 좀 주저앉은 이런 형국 자체는 원희룡 후보가 얼마나 본인이 이번 선거를 좀 가볍게 임했나 내지는 너무나도 본인의 그 실력 없음을 그대로 좀 노출한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고 뭐 앞으로 저는 단일화는 안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 한 일주일 남았잖아요. 그렇죠. 일주일 동안도 일단 선거판은 계속 출렁출렁은 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어대안이라는 기류가 지금 더 강화됐다라고도 말씀하시지만은 네. 이 밑바닥 정서를 조금 저도 알아보니까 너무 한동훈 후보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지금 뭐 3일천하 얘기까지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돼도 예, 예. 김옥균 3일천하처럼 아, 진짜? 바로 그냥 조기에 끌어내려야 되겠다라는 얘기들이 벌써 나온다는 거예요. 그 결심을 대통령실에서 할 거다? 뭐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예. 기존이니까 지금 딱 국민의힘이 검찰 정치냐 기존 정치냐 딱 이 두 구도의 싸움 아닙니까? 네. 하나는 예. 반윤 표방, 예. 뭐 무늬만 반윤, 그리고 하나는 그냥 찐윤, 예. 뭐 내면도 찐윤 네, 이건데 이거 지금 한동훈 후보가 돼도 이제 승복 안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그래서 분당 상태다로 제가 출범을 했던 건데 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한 일주일 정도 흐름을 더 보면 당원들 입장에서 특히 TK나 이 PK 쪽에 보수의 본류 쪽에서는 야 이거 한동훈 해놨을 때 초보인 것도 불안한데 거기다가 이거 대통령실하고 문자 논란이라든지 뭐 일십 부분에서는 뭐 한동훈 후보가 일부 유리한 고지점은 있었겠지만은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야 이거 너무나도 이견이 많고 대통령실과 이제 제2의 또 당정 갈등이 예고돼 있다. 그럼 이거 이대로 가도 되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고 또 하나는 단체장들 있잖아요. 홍준표, 네. 이철우 또 충남의 뭐 예를 들면 김태흠 지사. 김태흠 이런 네. 분들이 다 지금 한동훈 비토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어요. 거기다 극우적인 유튜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일주일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뚫고 나가기가 한동훈 후보도 여간 만만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론조사 기관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들은 지난번에 있었던 유승민 전 대표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것 같은 이제 그런 분위기인 것이고 근데 약간 허상 같은 거예요. 허상 지금 같은 약간은. 거고 실제로 투표를 하면 한동훈 후보가 1차에서 원사이드하게 1위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아니 보는 이런 거네요? 거예요. 만약에 전당대회가 분당대회처럼 안 되고 네. 범죄 전부 폭로대회처럼 안 되고 네. 스무스하게 가면서 한동훈 후보가 여론의 힘을 입었다라면은 네. 전 여론이 당신 이끈다고 봅니다. 그랬으면 한동훈 후보가 완전히 어대안으로 끝을 냈을 거예요. 근데 네. 그게 아니라 완전히 진흙탕 거의 무슨 구태의 끝판왕을 지금 보여주면서 네. 완전히 지금 난장판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여론의 흐름과는 다르게 정말 전 내부에서 야 이거 이대로 한동훈 안 쳐놔도 되는가. 그리고 검찰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조국 흑서팀이잖아요. 네. 심지어 뭐 정의당에서 온 우리 진중권 교수 같은 사람들의 네. 영향력을 아주 받고 있다는 게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사실 진중권, 김경률 두 사람이 다 조국 흑서팀이에요. 멤버잖아요. 조국 흑서팀. 조국 흑서팀. 네, 그러니까 소위 말 민주당 쪽에서 정치가 잘 안 되신 분들이 다 보수로 지금 들어와가지고 똘똘똘 뭉친 거 아닙니까? 네. 사실상 기회주의로 뭉쳐 있는 이 그룹이기 때문에 보수 입장
입장에서는 야 도대체 이 당을 이렇게 또 헌납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또 홍 시장의 논리고요. 예. 그래서 아마 저는 이거를 한동훈 후보가 내공도 없고 하기 때문에 남은 일주일 이걸 잘 돌파할 수 있을지 전 좀 의문이 든다. 그러면 의회 변수 이렇게 보네. 신인규 예. 변호사님이 저보다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 네, 사정을 네. 더 잘 알겠지만 그렇죠. 저도 사실은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대구에 아시는 분들이나 뭐 취재해 기자분이나 왔어요? 뭐 예전에 방송 같이 하다 보면 네, 물어봐요. 네, 제가 네. 사실은 민주당 전당대회도 네. 안 물어보는데 네. 대구뿐만 아니라 부산 분들한테도 물어봐요. 가끔 전화 물어봐요.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현 변호사님 엄청 취재 열심히 네, 하셨네. 아니 특히 대구 분들한테 많이 물어볼 예, 수밖에 예, 없는 게 예. 본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지금 영남이 40%, 뭐 수도권이 37% 그러는데 수도권에 있는 분들도 다 영남 출신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구조랑 수양민 비슷해요. 구조. 예. 민주당이 호남 분들이 예, 수도권에 많은 맞죠. 것처럼. 근데 TK에 저도 자꾸 물어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그 비토 정서가 강했는데 저는 좀 반대로 들었거든요. 네. 의외로 한동훈이 좀 TK에서도 세다. 네. 지지자들도 많고. 예, 예.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한 번에 끝날 수도 있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관심은 말씀처럼 네. 된 다음에 3인 체납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현역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뭐 법안발이나 이건 원내대표한테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추경호 대표나 아니면 원내에 있는 분들이 한동훈 대표 말을 듣겠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할 그렇죠. 것이다. 재산병 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겠느냐 과연. 저는 한동훈 장관이 꼬리를 내릴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맞서기보다는 본인의 어쨌든 당대표로서 임기를 마치려고 내년 9월달이잖아요. 네, 네, 만약에 네, 네. 대선 나간다고 한다 그러면 예. 대선 나가는 게 목표라 그러면 아마 세게 받기는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뭐 또는 본인도 한동훈 특검법도 받을 수도 있고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처럼 뭐 징계를 시도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한동훈 저 후보가 대표되는 순간 아마 확 꼬리를 내리지 않겠냐 이렇게. 그러면 그게 결과적으로 기본적으로 원팀으로 갈 거다. 원팀은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약간 뭐 맞서는 망태로 했지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뭐 가방 사안, 뭐 도이치 사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거 주가 조작도 아니고 뭐 명품백도 아니고 가방 네, 사안, 네, 네. 도이치 사안 이런단 너무 말이죠. 웃기죠, 절대 그거. 안 건드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최상병으로 딱 건드려 봤는데 예. 사실은 물론 그게 유효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본인 나중에 그럴 거예요. 아 이건 원내에서 얘기할 겁니다. 네. 뭐 이렇게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요. 제가 네, 네, 자기 입으로 못 하니까. 아니 근데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귀국을 했고 문자의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친윤이나 뭐 찐윤 쪽에서의 공격이 다시 또 2차 공격, 뭐 3차 공격 이렇게 시작이 된다면 판이 상당히 교란될 수 있다고 신 변호사님 보시는 거고 우리 현 변호사님은 어대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대통령, 그러니까 친윤들의 힘이 대통령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대통령 임기 초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총선을 앞두고 있었고, 근데 네. 지금 의원들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할 일도 없고 윤석열 네. 대통령 임기를 많이 남긴 했지만 앞으로 뭐 선거 때 본인이 득볼 일은 없어요. 그러면 지자체를 나가려는 사람들은 현역 단체장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좀 눈치를 볼 수 있어요. 다음에 네, 왜냐하면 지금 광역단체 나가거나 기초단체 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대통령 영향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역 의원들 눈치 볼 일 없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잘 안 먹히는 거죠. 그렇구나. 근데 저는 이제 이 어대한 기류가 좀 출렁할 수 있다라고 제가 보는 이유가 네. 한동훈 후보와 그때 그 원희룡 후보가 MBN에서 토론할 때 네. 원희룡 후보가 아주 작심하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후보도 자꾸 긁히니까 네. 아니 흥분하지 마시고요. 이 말을 여러 차례 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한테 이제 계속 네, 긁는 네. 거죠. 근데 그때 원희룡 후보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은 뭐 검사 시절에 조작 이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작 얘기까지 건들겠다는 얘기는 즉 김영철 검사 네. 관련해서 지금 이 조작 수사 관련된 이제 검사 탄핵도 국면이 네,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랑 다 연관이 있는 건데 보수 쪽에서 가장 그 영린 같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 탄핵과 관련됐던 이 조작 수사 문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그 과잉 수사했던 문제를 이제 공론화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까지는 원희룡 후보가 토론 내내 그 조작 얘기하니까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 이제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번 주에도 이제 토론이 한 3번 남아 있는데 네. 저는 이 문제까지도 만약에 거론한다라고 하면은 네. 아마 보수는 건널 수 없는 네. 정말 이제 요단강 건너는 거죠 이제. 그냥 완전히 끝으로 가는 개별적 거죠. 상황으로. 근데 이렇게까지 전 더 갈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은요 생각해 보시면 양쪽 다 범죄 폭로 대회잖아요. 말 위에 올라탔어요. 여기서는 내리면은 낙마로 죽습니다. 네. 말에서 떨어져도 죽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누가 죽나 보자 이런 거의
그 수준이라니까요. 그러면은 보수 쪽에서 네. 지금 원희룡이나 윤상현 쪽에서 그 나경원 의원이 가장 점잖아 보이고요. 네. 이 나머지 둘 쪽에서 공격할 수 있는 것은 그 검찰 문제, 그러니까 검찰의 조작 수사 문제를 언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론화가 되면은 보수에서도 이거는 좀 판이 좀 흔들릴 수도 있는 여지는 좀 있다 남아 있다. 근데 원희룡 후보가 조금 더 세게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지난번 한번 방송 나와서는 아유 저는 그냥 뭐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뭐 배인이라든지 친인척 네. 뭐 가족이 공천 관여한 거 있으면 말해보세요. 뭐 이랬더니 아 나는 이제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다시 또 공격했는데 본인이 이런 스탠스를 해서 지지율이 올랐으면 제가 뭐 계속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지지율은 나경원 후보보다 더 떨어지는 걸로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원희룡 후보가 동력을 받기 어려워요. 실제로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도 약간 이거에 대한 피로감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원희룡 후보도 여기서 멈출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고. 그렇군요. 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